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흉노 이야기 25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만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의 대중가요로도 불렸던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 즉 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흩어지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망가지고 흩어지고 해서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시온 성전에 갈 거야. 내가 못 가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갈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방의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방의 끝은 물론 지정학적인 동방의 끝이라기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의 동방의 끝, 거룩한 빛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는 동방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지정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이것이 지구에서 동방의 끝, 극동, 우리나라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방의 끝에 만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만주라는 말은 그 시작부터 애매한 말이에요. 이 지역은 고대에는 예맥족,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만주족, 퉁구스족 이런 인종들의 거점지로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얼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얼빈 부근에 완달산과 포태산 사이에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옛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북두칠성을 제사드리던 3단 제단이 있고 만년 전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선조들이 쓰던 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단군 조선을 세운 그 개척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1636년에 여진족으로 보이는 누르하찌가 이곳을 통합할 때 그의 별명이 문수보살인데, 그 별명의 문수라는 말이 만주와 비슷하여서 여기를 문수라고 불러라 했는데, 그게 만주로 불리게 됐다는 설명이 대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누르하찌라는 말은 멧돼지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에서 이 누르하찌가 저 사람이 유목민이었구나, 후에 흉노로 불리는 유목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르하찌를 이어 왕위에 오른 홍타이지가 중국 중원의 명나라를 멸망시킨 후 중국 땅에 중국 한족이 아닌 이민족, 여진족이 중국 땅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주 언급하지만 이런 여진족, 말갈족, 그 다음에 만주족, 퉁구스족, 몽골족, 우리 한민족, 이런 모든 민족들은 북방의 유목민의 후손으로, 이 유목민들은 기원전 100년 전경부터 흉노로 불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흉노와 연관이 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 청나라가 망하고 이곳에 일본이 1932년에 망한 청의 황태자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소련이 다시 통치하다가 다시 중국과 협상을 해서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동북 삼성,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이렇게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만주에 철도를 놓으면서 많은 유대인 기술자들이 필요해서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동안에 그들을 따라오는 가족들, 또 그들을 뒷바치는 또 이런 노무자들,
또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그런 금융업자들, 또 거기에서 물건을 대주는 자재업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철도를 놓으면서 그 종점인 시작점인 하얼빈은 순식간에 붕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하자 그들이 거의 떠났고, 이번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이 부근에 다시 러시아 영토 안에다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바로 그 하얼빈 부근이에요. 하얼빈은 러시아 쪽 중국 국경 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바르바잔이라고 하는 데는 그 중국에 붙어 있는 러시아 국경 도시예요. 그 두 도시가 가까운데 그 부근에 유대인들이 지금 몰렸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처음에는 이곳 주민의 30%가량이 유대인이었으나 이들도 이제 많이 떠나고 일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식 생활을 계속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자치 생활을 하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으며 유대인 학교에 다니며 마치 이스라엘 분국이 있는 것과 같은 일이 한반도 부근의 만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이 만주 지역에서 예전에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무슨 일인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이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그 재벌가들의, 그 전략가들의 그런 어떤 조언을 뒷받침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룹들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부강시키게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자치지구를 포함한 만주 지역을 전 세계의 강국들이 눈여겨보고 있으며 많은 역사 정치학자들이 이곳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유대인 자치지구가 유대인 공화국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최소한 만주국과 이스라엘과 또 몽골과 한 형제의 연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연맹을 이루고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고 간다면은, 이 그룹은, 이 공동체는, 이 조직체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그런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